네, 인도네시아. 자,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공산당을 수십만 명을 학살했어요. 이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계속해서 구제국주의 국가의 주도권을 미국이 어떻게 뺏어갔냐. 이번에는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 자바. 네덜란드. 주로 인도네시아 쪽에, 인도네시아. 그죠? 네덜란드가 그럼 왜 거기에 했냐면은, 우리 제국주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제국주의 역사는 처음에는 뭐예요? 신대륙을 발견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죠? 근데 네덜란드가 뭐였어요?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식민지. 스페인이 잘 나갈 때 스페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어때요? 스페인과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해. 식민지에서 독립. 그래서 짧지만 영국에서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제국주의가 스페인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짧지만 그 네덜란드가 세계 바다를 제패할 때가 있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그죠? 뭐 자카르타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쪽에 인도양 쪽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덜란드가 여기를 점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승전국이죠. 승전국들한테 전부 다 식민지를 독립하라고 요구를 하겠죠. 식민지 독립. 그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름이 비슷해, 전부 다. 수카르노가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찾겠다고 침공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독립선언한 거 다 누가 뒤에서 붙이겠다 그래서 미국이 붙인 거죠? 미국이.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독립시켜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대한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독립을 도와줬으니까 얼마나 미국이 고마워.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미국이 자기 편으로 만드는, 뭐 상투적인 수법이야, 이거. 네덜란드에 똑같이 했다는 거죠. 네덜란드가 식민지를 찾으려고 침공하니까 미국이 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고맙죠. 그죠? 미국이 고마워. 그래서 미국은 이 수카르노를 자기가 해줬기 때문에 수카르노가 자기 편을 들 줄 알았더니 이 수카르노는 좌익이야, 좌익. 약간 좌익이야.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비동맹 중립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편을 안 드는 거예요. 미국 편을 안 들어. 그래서 자주 노선을 거둔 거, 우리로 말하면 이슬람 신자지만 종교의 자유, 그죠? 그 다음에 공산당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 공산당과 공존을 추구했어요. 그러면 이게 소련의 영향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미국이. 저놈 수카르노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잘못하면은 그 소련 편에 쓰겠구나. 저놈을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기 말을 안 듣면 뒤집어 엎잖아요. 그래서 반군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누굴 지원해? 수하루토. 이름도 비슷하네. 수하루토. 하여튼 이 매판 놈이죠. 네덜란드와 일본의 점령국 출신이었대. 우리로 치면 똑같네. 박정희네. 미국의 박정희네. 똑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 수카르노 이런 사람은 자주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굴 써먹은 놈이 누구예요? 바로 이제 우리로 치면 친일파. 일본의 점령군 출신, 네덜란드 이 점령군 출신 놈이네. 그죠? 이 놈이 이제 바로 이 수카르노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수카르노를 지지하는 좌익 정권들, 좌익 세력들을 하는 이 사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놈이 결국은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아서 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실권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수십만 명이 죽는데
똑같아요. 칠레에서도 아엔데가 되고 나서 아엔데가 실각이죠. 실각하고 나서 미국 키신저가 한 거예요. 뒤에서 배워주는 한 거예요. 미국 키신저가 그 칠레의 그 육군 참모총장한테 쿠데타를 하려는데 이 육군 참모총장이 쿠데타를 거부해요. 그러니까 이 키신저가 CIA 그 프로그램을 시켜가지고 출근하는 그 칠레 육군 참모총장을 자동차를 난사해서 죽여버려요. 키신저가 오케이한 그 메모도 발견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군부들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돼서 실각되고 났는데, 일어나서 미국에서 야, 아엔데 같은 놈이 또 나오면 안 되니까 반미는 씨를 말려야 된다. 그 CIA가 있겠죠. 우리나라 한국에도 CIA가 평상시에 이렇게 반미 인사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야. 야, 김장민, 양기소, 윤종옥 다 반미 인사다. 그래서 평상시에 CIA들을 이렇게 명단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엔데가 실각이 딱 된 다음에 아엔데 군사정권한테 그 명단을 줘요. 그 명단을 주면 아엔데 군사정권의 이 군인 애들이 잡아가지고 공설운동장, 칠레의 수도 공설운동장에 모아놓고 학살해버렸어요. 인도네시아 똑같아. 죽이는 거는 그 나라 사람이 죽여. 칠레에서도 칠레 사람이 죽여. 근데 그 명단 주는 거는 미국 정보기관이 다 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똑같은 일이 발생한 거야.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미국이 지원해가지고 이 수하르토가 집권했잖아요. 마치 박정희가 집권한 거야. 그 박정희는 자기는 공산당이 아니라는 거, 남노당의 군사 책임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공 정책을 하면서 자기 형의 친구가 난파되는데 자기 형의 친구도 사형시켜 버리잖아요. 이 수하르도 마찬가지야. 이거 미국 놈이 자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해. 미국이 수하르토한테 명단을 준 거야. 야, 가만 놔두면은 인도네시아가 소련으로 넘어간다. 인도네시아 공산당 씨를 말려야 돼. 그래서 수하르토한테 인도네시아 공산당 명단을 줘요. 수십만 명. CIA가 주는, 미국 CIA가. 그러면 인도네시아 이 군부가 그들을 다 잡아서 다 학살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군부 정권은 정권을 장악하고 미국은 이 좌익들을 전부 다 일망타진하고, 그죠? 그렇게 계속, 중남미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야, 패턴. 그런 패턴으로, 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미국은 식민지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식민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제국주의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였다. 1945년 일본군이 퇴각한 베트남에 호지명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 프랑스는 남부에 괴뢰 정부를 세웠다. 이어 프랑스가 과거의 식민지를 회복하고자 베트남을 침공하였다. 프랑스군은 미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1954년 베트남에서 항복하였고 17도 선 이남으로 쫓겨났다.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프랑스군은 남베트남에 친볼 괴뢰 정권을 수립하고 철수하였다. 당시 베트남과 프랑스의 협상에 따라 남베트남까지 포함한 전제 자유 총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다. 미국은 남베트남까지 공산화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에 도미노 이론을 내세우며 베트남 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미국은 남베트남의 프랑스 괴뢰 정권인 베트남 공화국을 친미 정권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미국은 미국의 망명중이던 프랑스의 베트남 점령군 장교 출신인 응호딘 GM을 베트남 공화국의 수상으로 앉혔다. 그 후 미국의 지원으로 쿠데타를 통해 초대 총통에 취임한 GM은
제네바 협정에 따른 남북 베트남 전체의 국민 투표를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미국이 독립시켜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제국주의 경쟁자를 물러내고 자기가 그 영향권을 가져갔다는 거죠.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은 영토 식민지가 아니라 대리정권, 괴뢰정권을 내세우는 거고 그전에는 영토 식민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도 다 아는 얘기죠. 우리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베트남 호지명이야말로 뭐 이제 그 북에서도 물론 이제 뭐 일본군에 대해서 전쟁을 해서 그 해방했다 하지만 베트남 호지명은 이제 그 북이 말한 그러한 해방전쟁하고 비교가 안 돼. 진짜 해방전쟁을 한 거예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2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일본군하고 싸웠어요. 우리는 저기 뭐야 그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싸운 게 아니라 끝나고 나서 소련군하고 같이 들어왔잖아요. 조선에서. 물론 그 전에 약간의 뭐 작전 같은 거 있어요. 지금 했지만 베트남 호지명은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봉기를 일으켜서 일본군과 싸워서 자기네 힘으로 해방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북베트남이라는데 그게 아니죠. 전체 베트남을 다 해방시켰죠. 그런데 남부에는 이제 프랑스가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이 괴뢰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식민지를 포기하라니까 포기할 수는 없고 또 식민지 포기하라는 미국 말은 안 들을 수 없고 해서 괴뢰 정권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베트남하고 싸우는데 처음에 미국이 똑같아요. 이 그리스랑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CIA가 개입해서 CIA가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동원되고 미국 CIA가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유명한 전쟁이 있는데 이 밀림 우기 때 이 밀림의 가운데에 있는 프랑스 진지가 있었는데 우기 때 이 프랑스 가운데 밀림 가운데 있는 진지가 이게 고립이 돼요. 그래서 프랑스가 공수작전으로 병참을 지원하는데 그게 실패하면서 프랑스 특수부대가 완전히 여기서 다 거의 뭐 절멸하다시피 해요. 그래서 항복을 해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정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협정은 그래서 이제 자유총선권을 치르기로 한 거죠. 그런데 베트남이 아무리 봐도 억울하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손을 벌렸겠죠. 그리스랑 똑같죠. 그래서 이제 도미노 이론이라는 거죠. 한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떨어지면 다른 나라도 공산주의로 떨어지니까 베트남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어서 그전에는 CIA가 개입했는데 이제는 미국이 진짜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방식이 미국에 망명하고 있던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가 세운 괴뢰 정권은 베트남의 왕이야 왕. 이란의 팔레비 똑같아요. 이란 팔레비도 이 미국 놈들이 팔레비 왕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1979년에 팔레비 왕이 쫓겨난 거고, 요번에 또 미국의 팔레비 손자가 있죠? 그걸로 한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의 왕을 괴뢰로 만들었고, 미국은 자기 나라에 망명하고 있던, 베트남의 점령군 출신, GM을 데려와서 수상으로 앉혔어요. 지금 이란도 똑같죠? 언론에서 보면 팔레비 손주를 데려와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괴뢰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수상으로, 앉힌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 스스로가 베트남 전체의 국민투표는 거부 못하는데, 이 괴뢰 정부가 거부하니까 미국은 뭐라 해요? 민족자결이다? 이런 거죠. 남베트남의 운명은 남베트남 사람들 알아서 해야 되는데, 남베트남 사람들이 국민투표 안 한다니까, 저기, 제네바 협정, 당사자들이 안 한다는데 민족자결 원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네? 그렇게 되면서 국민투표를 거부하게 되면서 베트남이 남베트남, 북베트남으로 분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잠깐만.
양수정지가 이거 양수정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가만있어 봐. 시간이 예, 예, 예. 그래 거기까지 읽고 끝냅시다. 예. GM은 부패 정치와 친미 대국제로 일관하였고 특히 카톨릭 신자로서 베트남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도를 탄압하였다. GM의 실정으로 남베트남 내에서도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GM은 대규모 미군의 참전에 반대하는 등 미국에 비협조적이었다. 아, 그랬구나. 탁광덕 스님의 분신 자살 이후 GM의 국내 지지 기반이 붕괴되자 CIA는 GM에 반대하는 군부들을 매수하였다. 미국은 1963년 11월 쯔영 반민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지원하였다. 남베트남의 베트남 공화국은 사실상 GM 정권의 몰락과 함께 붕괴되었다. 남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에 흡수될 때까지 10번이 넘는 쿠데타로 인해 국가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으나 미국의 지원으로 연명하였다. 한편 미국은 유럽의 제국주의 대신 과거 유럽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에 개입해왔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는 좌익 정권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개입하였으며 최근에는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수단에서는 영국을 대신하여,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벨기에를 대신하여, 앙골라에서는 포르투갈을 대신하여 서방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고자 내정에 개입하였다. 예. 그래서 미국이 하는 짓이 이렇게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 그래서 이게 이제 제국주의의 기술이랄까요?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처음 당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다 그러면은 맨날 하는 짓이 이거야. 맨날 대통령이다 그러면 맨날 하는 짓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 미국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은 구제국주의는 영토 식민지였다는 거지. 영토 식민지, 총독, 직접 지배. 미국은 대리정권이죠? 대리정권, 간접 지배. 그럼 이게 작전이 뭐냐 그러면은 매판 정권을 매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라의 기득권이죠? 기득권과 결탁해서, 그죠? 결탁해서 친미 정권을,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점이야. 영국이나 일본 같은 애들은 영토 식민지 총독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 지배하는데 미국 같은 놈은 그게 아니라 그 나라의 기득권자들, 친미 세력, 친일 세력, 이런 기득권자들과 결탁을 해서 하니까 어때요? 그런 식민지의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국이나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보다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편에 넘어가는 거지. 조금만 질려버릴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말을 안 들으면은 계속 쿠데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쿠데타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10번을 했대잖아. 그 중남미도 쿠데타 엄청 생기죠. 쿠데타. 한국은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 외무위원장으로 자격으로 해서 그 백악관, 그죠? 백악관과 국무부의 로비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낙점이 받은 거고. 그죠? 근데 미국이 일본하고 외교를 맺으려는데 이승만이 안 맺었죠? 미국이 한일 외교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했던 게, 이승만 제거 개혁. 거기에 육군 참모총장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승만, 에버레드죠? 에버레드. 이승만 제거, 에버레드. 있던 계획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4.19가 생기니까,
미국 대사와 그 다음에 한국 CIA 지부장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서 야, 너 때문에 잘못하면 유혈사태 나오면 좌익성권 들어지면은 북한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한국이 남한이 적화통일 되니까 네가 물러나. 그래서 이승만을 물러나게 한 거고. 야, 근데 물러나더라도 뒷사람은 친일파로 친미파를 적여내야 되겠죠? 그래서 친미파, 임시 내각 수반. 그죠? 전 서울시장인데, 이 사람을, 임시 국무총리, 임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외무부 장관으로 영입해요. 외무부 장관. 그 당시에 국무총리는 이승만 이기붕이잖아. 부총리는 이기붕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대통령, 부총리가 다 물러나면 바로 친미파, 이 외무부 장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허정인가? 누구야? 그래서 이 외무부 장관, 친미파를 세운 거예요. 미국 애들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4.19 때 돼서 우리 6월 사태가 있었겠지만서도 뭐 알아서 내부적으로 세웠겠죠, 그죠? 그리고 박정희 장면은 저거 때지, 4.19 때지. 그러니까 장면은 4.19 때고 이거는 장면은 4.19가 아니라 5.16 때 5.16 때고. 장면이 4.19 때야? 그래? 그래, 그건 좀, 그래도 어쨌든, 자, 그건 사람 이름은 찾아보면 되고, 그래서 박정희가 될 수 있던 거는 김종필이죠? 김종필이 친미잖아요. 김종필이 친밀이야, 친미. 김종필이 한국 국정원 KCI를 만들었는데, 김종필이 친미죠? 친미였던 거고. 그래서, 알았죠? 알아가지고, 장도영이라든가 육군 참모총장들이 이거 미국한테 미군 동원해달라, 막아달라는데 미국 애들이 여기저기 알아본 다음에, 안 막은 거죠. 그죠? 막지 않은 거고. 그런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박정희 사망은 미국이 시켰다고는 명백한 근거는 없지만 박정희가 죽기 며칠 전부터 김재규하고 미 대사하고 계속 만났대요. 그러면서, 암시를 줬답니다, 암시. 박정희는 오래 못할 거다. 박정희가 하게 되면 미국은 지지할 거다. 이런 암시를 줬다는 거고. 어쨌든 명백한 증거를 보죠. 근데 박정희 시해되고 나서 12.12 사태, 12월 12일이죠. 12.12 사태 때 전두환이가 깡패예요. 전두환이 어느 정도 깡패냐면은 12 사태 내린 다음에 미 8군 사령관이 용산 사령부에서 나오는데 경비병이 미 8군 사령관 차량에다 총을 쐈답니다. 안테나가 풀어졌대요. 그리고 12 사태 이후에 전두환이 완전 무장하고 슈루탄까지 차고 주한미군 미 대사관 관저로 쳐들어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 미국이 왜 개입했냐, 앞으로 미국 개입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대요. 박정희 양자잖아, 전두환이가. 어쨌든 이러다가 그 다음에 1987년 6.29 직전에 전두환이가 계엄령대를 할 때 또 이제 항상 같이 가요. CIA 그 다음에 대사 미군 사령관 가가지고 전두환한테 너 계엄령 내리면 너의 그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광주 문제 때문에 미국이 미문화원이라는 곳에서 반미 많이 했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우니까. 그래도 안 돼. 여기 직선제 계엄 받아줘야 돼. 그리고 레이건 친서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 국무부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장군들한테 말했어. 전두환의 비상계엄에 가담하면 당신들의 미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전두환이 이 미국의 복정에서 6.29 선언, 소기구 선언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거. 우리 그 다음에 IMF. 김영삼하고 클린턴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클린턴이 이 대외 관계도
김영삼이 대외관계도 잘 모르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한국이 그 외채 문제가 되게 심각했는데 미국이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걸 컨트롤을 하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방치했다는 거죠. 방치. 그 마지막에 이제 김영삼이 클린턴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저희 지금 어렵게 되는데 좀 도와주셔야 하니까 클린턴이 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절하고 미국 재무관이 일본 재무장관에 전화해서 한국이 니네 일본한테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 아니야. 한국을 길들이는 거죠? 길들이기. 한국 길들이기. 거기에 뭐 이용당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미국하고 손잡고 한국 길들이기에 1등 공신이 누구예요? IMF 때 김대중. 김대중은 이제 미국이 2번이나 구해줬죠. 일본에 납치될 때 구해주고 전두환이 사형했을 때 구해주고 미국에 가가지고 완전히 친미 인사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건 내 추측인데 난 거의 맞다고 봐요. IMF는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고 보는 거야. 완전히 김영삼 정권이 완전히 날려버린 거니까요. 어쨌든 그런 중요 시국 때 이렇게 미국이 개입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고요. 시간이 좀 됐는데 한두 명만 질문이나 의견 한 다음에 끝냅시다. 자, 얘기 안 한 사람 그 누구지? 이창률 동지나 윤정욱 동지 혹시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없나 보네, 특별히.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그 가해자인 이제 미국의 그 패턴, 예. 그 패턴이 계속해서 이게 먹혀드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은 너무 익숙하고 뻔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처음 당하니까 모르죠. 한국이 어떻게 알았겠어? 잠깐만. 이분 얘기 다 끝나고 나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는 거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1950년 이승만 그런 것 때 우리 알았겠어. 이승만도 몰랐을 것 같은데. 제욱지 기술이죠, 뭐. 또 이상훈 정지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예 없습니다. 내 답변이 너무 상투적인가?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걔네들은 맨날 하는 일이 그거고, 당하는 쪽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예. 자, 그 다음에 혹시 윤정욱 동지 그럼 양규 동지 마지막으로 할 거.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박건영 동지. 저 개인적으로 조금 요즘 이렇게 어떤 근거보다도 예. 미국이 이전에는 이제 막 직접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당했던 일제 식민지 이 미국은 다른 방식으로 대리 정권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요즘 보면 경제제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경제력으로 어떤 어떤 그 나라의 영향력과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제재라는 형식 그런 것으로서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도 제가 이 문제를 조금 그래서 미국의 경제력이 결국에는 그 나라의 경제적인 어떤 플러스가 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그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그런 힘으로 미국 경제력이 좀 세잖아요. 그리고 많이 그 어떤 대리 정권 세우고 경제적인 어떤 지원이 그 어떤 사람들도 많이 막 그쪽으로 어려울 때 힘들으니까 많이 경제적으로 이득 되니까나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해서 우리 미국은 영토도 충분하고 인구도 충분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시장만 있으면 된다. 우리 미국 물건을 팔아먹고 할 시장만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식민지 대응이 다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 지배하는 거는 있어. 주고받기, 기브 앤드 테이크, 한국. 그죠? 우리 미국에서 얻는 거 있잖아, 한국. 대만. 그죠? 미국하고 해서 미국도 우리 때문에 이익을 보지만 우리도 미국 때문에 이익을 봐. 이게 주고받기 관계.
근데 일방적 착취 관계가 일방적 착취가 이거는 중남미. 중남미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거예요. 중남미한테 당근을 안 주잖아.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한국, 대만은 아까 몇 번 말했지만 소련과 중국의 영향권이기 때문에 소련으로 중국으로 넘어가게 못하려면은 이 당근과 채취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윈도우 정책으로 해서 경제를 발전시켰는데 중남미는 미국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얘들한테는 당근을 줄 필요 없이 그냥 쫙쫙 빨아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미국에다가 마약을 팔아먹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미국에 인기가 없어서 아닐까? 응? 미국의 경제적인 이득에 별로 사람들이 휘둘리거나 이렇게 막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아니 미국이 안 줘. 미국이 빨아먹기만 하고 중남미한테 뭐 반대로 주는 게 없다니까. 없지. 중남미 뭘 줘? 안 주잖아요. 중남미한테. 그러니까 중남미는 계속 빨리기만 하는 거지. 자, 오늘은 여기